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 대장정은 문재인 정권의 민심 파괴, 좌파 독재에 맞선 것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오전에 북한이 신형 전술무기 훈련이었다면서 동해로 발사체 여러 발을 쐈습니다. 발사체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이다, 아니다 논란도 일었고요. 신중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안 그래도 강대강 대치 국면인 정치권의 입씨름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 교수님, 북한이 토요일 오전 9시 6분부터 한 21분 정도까지 그동안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동해 쪽으로 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다. 여러 발이라고 그러는데 몇 발인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오늘 합참이 또 새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게 짚어보면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게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동안의 김정은의 대외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노이에서의 빈손에 이어서 푸틴과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위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사실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는 뭐 끊임없이 동일한 현상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북한 연구한 논문 학자들은 뭐 연도만 바꾸면 된다 논문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사실 2006년에도 뭐 이 육자회담이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당분간 그 당시에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개할 때도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장거리 또 대륙간 탄도까지도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결국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그야말로 이번 연말까지는 협상의 시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상의 시한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것이냐 이것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말에 처음에 이 소식이 이제 긴급 속보로 뜨고 나서는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는 거는 처음에 합참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한 40분 만에 바꿨어요. 발사체다라고 했고 발사체라고 하면은 사실 미사일도 포함하는 거고 로켓도 포함하는 거고 좀 큰 광의의 의미로 발사체라고 한 것 같고요. 근데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게 중요한 게 미사일일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러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바로 걸리는 거니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단 이제 이 발사체가 일단 미사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유엔 안보리 17285를 위반했느냐 여부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이제 대북 추가 제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주로 이제 언론 성명이라든지 이렇게 했지 사실 장거리 미사일 했을 때 주로 대북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런 여부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군 당국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초기에 이제 합참이 이거를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40분 만에 이제 발사체로 이제 바꾼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사일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문제는 지금 발사되고 난 다음에 4일째 우리가 이 정체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240mm, 300mm 방사포와 함께 그다음에 지금 이스칸데르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발사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를 여지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런 어떤 장치들, 미사일이나 장사포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70에서 240km인데 만약 이게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를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용산 미군기지라든지 그다음 평택기지라든지 계룡대라든지 우리 주요 군시설들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것인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이제 막을 수 있지만 만약에 방사포라든지 이렇게 낮게 깔린 즉 이스칸데르와 같이 이제 편심 비행을 하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의 현재 논쟁이 미사일이 아니냐의 논쟁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지금의 이제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발사된 지 4일이 지나도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킬체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논쟁의 중심은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보통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은 NSC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 입장에는 북한의 행위가 9.19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강력한 성명이라기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춰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걸 군사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올바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행동은 더욱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9.19 군사 합의다 합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청와대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정원이나 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설사 청와대와 군이나 국정원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소위 관료에 대한 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관들 자체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군과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제재일 것이냐 이것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거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하고 일단 발언이나 대외적인 수위는 좀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깨기를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보면 이게 미사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인권 문제를 이번에 또 꺼냈어요. 이걸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미국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위협이 없다. 이제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미사일을 규정할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고 즉 지난 1년간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원래 초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 참모들이 굉장히 말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뭔가 입장을 내라 해서 트위터를 하지 못하도록 참모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말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신뢰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인데 근데 좀 또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ICBM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결국 미국이 중요하시 생각하는 건 ICBM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정도까지. 우리도 똑같이 그럼 ICBM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ICBM보다는 실제로 이 단거리가 더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위협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6일자로 사실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 선에서만 통화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직 통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미국과의 대통령과 이 통화 자체도 못하는가? 트럼프가 아베하고는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즉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국정원이 지금 4일 동안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의 전략 자산, 이 정보 자산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에 미국이 아직 우리한테 안 알려줬다, 이렇게 이상 보시면. 동향이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상 동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3일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군 지휘관 새로운 지휘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를 다 철저히 이행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 북한의 도발을 징후가 있었다라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 나타났던 한미 동맹의 문제, 정보 교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저는 되짚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천천히 싶습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해 있고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의 이제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이게 또 뭐 물론 위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미사일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발사했던 모든 미사일이나 포나 다 이름이 있어요. 무슨 화성이니 대포동이니.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이것을 킵스 가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설마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이것을 호재라고 보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래서는 안 그렇죠. 된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네. 정말로 정책의 수정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국회로 들어올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네. 장외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그것이 정말 정부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지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선거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조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국회로 들어올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